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자가 함녀에게 스카웃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손자가 그 당시 오나라 왕 함녀에게 스카웃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오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나라가 좀 침체된 분위기였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를 그 전략가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제나라 출신의 그 손자가 그 오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나라는 그 당시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병가의 시조였던 강태공이라든지 모략 전문가였던 관중, 근데 무기로 알려진 무기 전문가인 사마상이요, 무패의 전략 전술가 오기, 그 다음에 손자, 이제 곧 손자를 만나게 되지만 그 당시 그 함녀를 도와서 강력한 전략가 역할을 했던 오자서라든지 이런 불세출의 인물들, 말하자면 병가 계통의 장군, 전략가들이 굉장히 제나라에 많았는데 바로 그 손자는 제나라의 장수 지방, 장군 지방의 출신이거든요. 그런 그 손자가 오나라에 왔던 거죠. 예, 그 당시 그 오자서가 손자를 만나서 둘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둘이 나이대도 비슷했었고 무언가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녀에게 무려 7번이나 추천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함녀가 그냥 그 손자를 만났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함녀는 젊은 친구죠. 오자서 그 손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함녀가 만나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손자는 어떻게 했냐면 나부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은거하면서 그 오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혼자 손자병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이 6,200글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철저히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어떻게 군대가 행군할 것인가, 심지어 화공법, 심지어 간첩을 활용하는 이런 전략 전술이 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숨어서 결국은 은둔하면서 짓고 이 책을 바치게 됩니다. 그 바친 책을 결국은 그 오자서의 추천을 받아서 함녀가 읽게 되죠. 함녀가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책은 정말 잘 썼구나. 굉장히 잘 썼는데 과연 궁금하겠죠. 이자가 이 병법서는 잘 썼다는 걸 알겠는데 정말 실무적인 능력, 말하자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에 대해서 그 함녀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함녀가 그 손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가 나에게 보내준 바친 이 책을 나는 다 읽어보았어. 그런데 그대가 만약에 부녀자들을 데리고서 이 군대를 지휘해 볼 수 있겠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것은 사기 손자 5개월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함녀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궁녀 180명을 준 거예요. 이 궁녀 180명을 한번 지휘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나서 그 함녀의 가장 아끼는 애첩 2명을 좌대장, 우대장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한쪽은 좌부대, 오른쪽은 우부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재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 손을 보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하면 본인의 가슴을 보고, 뒤로 하면 본인의 등을 이렇게 등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단한 재식 훈련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이런 식으로 재식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손자의 나이가 불과 그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였고, 그 두 명의 좌우 그 대장은 어떤 대장이죠? 바로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애첩들이란 말이죠. 이 친구들이 밑에 있는 궁녀들한테 눈짓을 하니까 궁녀들이 딱 알아차리죠. 야, 요거 객장을 한번 골려줘보자 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앞쪽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히히덕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고 할까요? 장수의 명령이 병사들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병사들의 죄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군사마한테 물어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그 군사마, 그러니까 결국 군 법무관이죠. 그 군사마가 뭐라 했냐면 이런 경우는 목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손자가 명령을 내려서 저 두 명의 목을 베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멀리서 지휘 장면을 보던 함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인은 장군이 용병에 뛰어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 그런데 나는 저 두 희첩이 없으면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모르니 제발 그 자들을 베지 말아 주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손자는 그 말을 전한 사신에게 아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있냐 하면서 그 말을, 사신이 전한 말을 듣자마자 바로 두 명의 그 좌우 대장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후궁으로 우두머리 장군으로, 대장으로 임명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잘 듣죠. 그랬더니 손자가 제식훈련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두 명의 대장만 바뀐 거죠. 제식훈련은 잘 진행이 됩니다. 손자가 제식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뛰어 올라갑니다. 단상에 있는 함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께서 이제 용병을 하셔도 저자들은 물과 불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지휘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함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이미 당신이 그대가 용병에 뛰어난 것을 직접 보았소. 그대는 쉬시오. 이제 객사 가서 쉬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사마천은 손자 오기일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질까요? 함녀는 손자를 그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 전략전술이 있겠지만 과연 장군에 임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함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희첩 두 명을 죽인 그 손자를 장군에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손자는 승승장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했고 무려 76번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다음에 오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성공하죠. 그 다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함녀가 손자를 만났습니다. 손자 역시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군을 만난 거죠. 그렇다면 손자가 함녀를 택한 것일까요? 또는 함녀가 손자를 택한 것일까요? 또 누가 추천했을까요? 추천은 당연히 오자서가 했습니다. 그러나 오자서가 7번 추천하고 8번째에 가서 만났을 때 함녀가 손자를, 결국은 함녀의 선택의 몫이었죠. 그렇다면 거기서 두 명의 그 궁녀, 즉 희생양이 되어버린 두 명의 궁녀는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요? 당연히 법을 어긴 거죠. 군법을 어긴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궁녀 2명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둘이 함녀라는 저 왕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깟 젊은 객장이 와서 우리를 제거해 처단해?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궁녀의 그 희생이 된 궁녀 2명이 그냥 희생됐지만 그 당시에 함녀가 필요했던 건 뭐죠? 강력한 오나라, 지금 굉장히 아주 형편이 없이 그 몰락한 오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강력한 장군이 필요했죠. 강력한 장군을 통해서 나라를 부국으로, 강군으로 만들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녀는 손자를 얻었고, 손자는 자기가 젊은 나이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나라에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손자가 이 궁녀들을 훈련한 그 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평평한 그 평지 이런 게 상당히 그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정말 물론 시간이 오래 흘렀죠. 2500년 전에 손자가 훈련했다는 그 궁녀들의 뭐랄까요? 잔상을 한번 떠올리면서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우리는 한번 요 이야기, 스카우트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손자와 함녀의 만남으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맞춤형 인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특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죠. 상대가 나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지나치게 글자 그대로 오버해서 스스로 나 자신이 과대하다, 즉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그래서 치밀한 준비 그리고 노력으로 해야만 본인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